38년 동안 믿어온 아내의 바람을 퇴직 후 알게 되었다. 안녕하세요. 이야기꾼 오래된 오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겪는 세상사의 이야기들, 어디선가 실제로 있었을 법한 이야기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된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고 퇴직 후에야 비로소 숨을 돌리게 된 한 중년 남성. 그에게 집은 가장 안전한 곳이었고 아내는 38년 동안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텅 빈 집의 소파 쿠션 사이에서 우연히 발견한 휴대폰 하나. 그리고 그 안에 떠있던 단 한 줄의 메시지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퇴직 후에 알게 된 아내의 배신. 38년 동안 믿어온 사랑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차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38년이나 한자리에서 정말 대단하세요. 이제 편히 쉬세요. 박수 소리가 회의실을 채웠다. 박성호는 고개를 숙여 인사를 받았다. 준비된 듯한 박수, 준비된 듯한 웃음, 준비된 듯한 말들. 그 모든 것이 마치 정해진 각본처럼 흘러갔다. 성호는 손에 든 꽃다발을 내려다보았다. 노란 장미와 흰 국화가 섞인 누군가 서둘러 준비했을 것 같은 꽃다발이었다. 퇴직식은 30분 만에 끝났다. 성호가 회사에서 보낸 38년이라는 시간에 비하면 너무나 짧은 시간이었다. 후배들은 악수를 건넸고 몇몇은 사진을 찍자고 했다. 성호는 그 모든 요청에 웃으며 응했다. 하지만 그의 가슴속 어딘가는 이상하게 텅 비어 있었다. 마치 긴 영화가 끝나고 극장을 나서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감동도 여운도 아쉬움도 없이 그저 끝났다는 사실만이 남았다. 사무실 책상을 정리하는 동안 성호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명함 케이스를 발견했다. 첫 직장에서 받았던 명함이었다. 기술부 사원 박성호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때는 모든 것이 새로웠다. 출근길도 점심시간도 야근도 설렜다. 언젠가는 부장이 될 것이고 언젠가는 임원이 될 것이라고 막연하게 꿈꿨던 시절이었다. 하지만 성호는 차장으로 회사를 떠나게 되었다. 승진은 마지막 순간까지 오지 않았다. 후배들이 먼저 부장이 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성호는 불평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켰다. 그것이 성실함이라고 믿었고 언젠가는 인정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인정은 오지 않았고 시간만 흘렀다. 퇴근길 지하철은 평소보다 더 혼잡했다. 성호는 손잡이를 잡고 서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똑같은 풍경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이 길을 38년 동안 매일 오갔다. 봄에는 벚꽃을, 여름에는 녹음을, 가을에는 단풍을, 겨울에는 앙상한 가지를 보며 이 길을 걸었다. 이제 그 길을 걷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다. 집에 도착하자 아내 이정미가 현관에서 맞아주었다.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이었다. 성우는 꽃다발을 건넸지만 정미는 잠깐 바라보더니 그냥 싱크대 옆에 놓아두었다. 저녁 준비할게요라는 말만 남기고 주방으로 들어갔다. 성우는 소파에 앉아 넥타이를 풀었다. 마지막으로 맨 넥타이였다. 이제 다시는 이것을 맬 일이 없을 것이다. 저녁상이 차려졌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평소와 똑같은 메뉴였다. 성우와 정민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다. 하지만 대화는 없었다.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 국을 마시는 소리, 반찬 접시가 움직이는 소리만이 식탁을 채웠다. 성우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자신과 아내 사이에 할 말이 없다는 것을. 38년 동안 성우는 회사 이야기를 집에 가져오지 않았다. 힘든 일도 기쁜 일도 억울한 일도 혼자 사귀고 집에 돌아오면 그저 고생했어요 라는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하루를 마무리했다. 그것이 가장의 역할이라고 믿었다. 가족을 걱정시키지 않는 것, 묵묵히 책임을 지는 것, 그것이 남편이자 아버지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성우는 문득 궁금해졌다. 아내는 자신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을까?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 싫어하는 음식, 요즘 걱정하는 것, 꿈꾸는 것. 아내는 그 무엇도 모를 것 같았다. 그리고 성우 역시 아내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다.
정미가 요즘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엇을 바라는지, 어떤 하루를 보내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식사를 마치고 정미는 설거지를 하러 주방으로 들어갔다. 성우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아나운서는 경제 전망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성우의 귀에는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천장을 바라보았다. 이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 내일은 어떻게 보내야 할까? 모레는 그 다음 날은? 성우는 38년 동안 단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잠들고 다시 아침이 오면 출근하는 것. 그것이 전부였다. 주말에는 쉬고 명절에는 가족을 만나고 휴가에는 가끔 여행을 가는 것. 그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사라졌다. 밤이 깊어졌다. 정미는 먼저 안방으로 들어갔고 성우는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고요한 거실을 채웠다. 성우는 손을 내려다보았다. 주름진 손, 굳은 살 박힌 손, 38년 동안 키보드를 두드리고 서류를 넘기던 손. 이제 이 손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날 밤 성우는 잠들지 못했다. 아니, 잠들고 싶지 않았다. 잠들면 내일이 올 것이고 내일이 오면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하루가 시작될 것 같았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이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 누군가는 아직도 일하고 있고 누군가는 야근을 하고 있고 누군가는 내일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성우에게는 더 이상 준비할 내일이 없었다. 새벽 3시 성우는 조용히 일어나 서재로 들어갔다. 책장에는 읽지 않은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다. 언젠가 읽겠다고 사둔 책들이었다. 하지만 언젠가는 오지 않았고 책들은 그저 먼지만 쌓인 채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성우는 그중 한 권을 꺼내 펼쳤다. 첫 페이지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인생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이다. 성우는 책을 덮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하지만 성우에게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텅 빈 하루의 연속처럼 느껴졌다. 다음 날 아침은 이상하게 조용했다. 알람 소리가 없었다. 38년 동안 매일 아침 6시에 울리던 알람을 이제는 맞출 필요가 없었다. 성우는 8시가 넘어서야 눈을 떴다. 침대 옆 탁자 위 시계를 보며 순간 깜짝 놀라 일어났지만 곧 현실을 깨달았다. 지각할 회사가 없었다. 거실로 나오니 정미는 이미 아침 설거지를 마친 뒤였다. 식탁 위에는 간단한 토스트와 우유가 놓여 있었다. 늦게 일어나셔서 따로 차려뒀어요 라는 메모가 붙어 있었다. 성우는 혼자 아침을 먹었다. 토스트를 씹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정미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오전 드라마였다. 성우는 아내가 드라마를 좋아한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다. 식사를 마치고 성우는 소파에 앉았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뉴스를 틀어봤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다. 책을 펼쳐봤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결국 그는 그냥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평일 낮에 아파트 단지는 고요했다. 아이들은 학교에 갔고 어른들은 회사에 갔고 남은 건 은퇴자와 노인들 뿐이었다. 점심시간이 다가왔다. 정미는 간단하게 국수를 끓였다. 두 사람은 또다시 말없이 마주 앉아 식사를 했다. 이번에도 대화는 없었다. 성우는 문득 궁금해졌다.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처음부터 이랬던 걸까? 아니면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 하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다. 오후가 되자 정미는 외출 준비를 했다. 문화센터 가요라는 짧은 말만 남기고 나갔다. 성우는 처음 알았다. 아내가 문화센터에 다닌다는 것을. 언제부터 다녔는지 무슨 수업을 듣는지 전혀 몰랐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는지도 몰랐다. 혼자 남은 거실은 더욱 넓게 느껴졌다. 성우는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정적을 깼다. 그는 눈을 감았다. 이렇게 하루가 가는 건가?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 날도 이렇게 흘러가는 건가? 그때였다. 소파 쿠션 사이에서 진동 소리가 들렸다.
성우는 처음에는 자신의 휴대폰인 줄 알았다. 하지만 자신의 폰은 탁자 위에 있었다. 진동은 계속됐다. 성우는 쿠션을 들어 올렸다. 거기에 정미의 휴대폰이 있었다. 외출하면서 깜빡한 모양이었다. 성우는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에 알림이 떠 있었다. 문자 메시지였다. 발신자 이름은 도현이었다. 성우는 순간 멈칫했다. 도현. 어디서 들어본 이름 같았다. 아내의 지인 중에 그런 이름이 있었던가. 화면을 보는 순간 성우의 손이 굳었다. 잠금 화면에 미리 보기로 떠 있는 메시지 내용이 보였다. 오늘도 당신 생각뿐이야. 다음 주엔 꼭 봐요. 보고 싶어. 성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휴대폰을 내려다보았다. 다시 읽어봤다. 착각이 아니었다. 문장은 명확했다. 당신 생각뿐, 꼭 봐요, 보고 싶어. 이것은 단순한 친구 사이의 메시지가 아니었다. 성우는 휴대폰을 소파에 내려놓았다. 손이 떨렸다. 아니, 온몸이 떨렸다. 그는 심호흡을 했다. 진정하려 애썼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해졌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단순한 친구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당신 생각뿐이라는 표현은 아무리 생각해도 친구 사이에 쓸 말이 아니었다. 성우는 다시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잠금을 해제하고 싶었다. 다른 메시지들을 확인하고 싶었다. 하지만 비밀번호를 몰랐다. 그리고 설령 안다 해도 그렇게 할 수 없었다. 그것은 남의 휴대폰을 몰래 보는 행위였다. 신뢰를 깨는 일이었다. 하지만 성우는 생각했다. 신뢰가 먼저 깨진 건 누구인가? 만약 이 메시지가 의미하는 바가 사실이라면 신뢰를 먼저 저버린 사람은 자신이 아니지 않은가? 성우는 휴대폰을 다시 소파 위에 놓았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을 왔다 갔다 했다. 시간이 흘렀다. 성우는 결정을 내릴 수 없었다. 확인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물어봐야 할까 모른 척해야 할까? 수십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러던 중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정미가 돌아온 것이었다. 다녀왔어요. 정미는 가방을 내려놓고 거실로 들어왔다. 그리고 소파 위에 놓인 자신의 휴대폰을 발견했다. 아, 휴대폰 두고 갔네라며 자연스럽게 집어들었다. 화면을 확인하는 정미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메시지를 본 것이었다. 정미는 재빨리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주방으로 향했다. 저녁 준비할게요라는 말을 남기고 성우는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아내의 표정 변화, 서두르는 손놀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태도. 모든 것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신호였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다. 이번에도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다. 하지만 이번의 침묵은 달랐다. 오전의 침묵이 단순히 할 말이 없는 침묵이었다면 지금의 침묵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침묵이었다. 성우는 국을 떠먹으면서 정미를 바라보았다. 정미는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먹었다. 성우는 물어보고 싶었다. 도현이 누구냐고, 그 메시지가 무슨 의미냐고.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38년 동안 한 번도 아내를 의심해 본 적 없는 남자였다. 의심하는 법을 몰랐다. 추궁하는 법도 몰랐다. 그저 믿는 것만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전부였다. 식사를 마치고 정미는 설거지를 했다. 성우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다. 하지만 화면에 무엇이 나오는지 전혀 보이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그 메시지만 맴돌았다. 오늘도 당신 생각뿐이야. 그 문장이 계속 반복됐다. 밤이 깊어졌다. 정미는 먼저 안방으로 들어갔다. 성우는 한참을 소파에 앉아 있다가 서재로 향했다. 책상 앞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멀리 아파트 불빛들이 보였다. 저 집들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 아니면 자신만 이런 상황에 처한 걸까? 성우는 책상 서랍을 열었다. 오래된 앨범이 있었다. 결혼식 사진, 신혼여행 사진, 딸이 태어났을 때 사진. 성우는 한 장 한 장 넘겨보았다. 사진 속 정미는 밝게 웃고 있었다. 성우 자신도 행복해 보였다.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 언제부터 서로에게 무관심해진 걸까?
성우는 앨범을 덮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어쩌면 문제는 오늘 받은 메시지가 아니라 그동안 자신이 아내에게 보내지 않은 수많은 메시지들에 있는지도 모른다고. 관심, 애정, 대화, 교감. 그 모든 것을 소홀히 한 채 그저 생활비를 벌어다 주는 것만이 남편의 역할이라고 믿었던 자신의 착각. 하지만 동시에 성우는 분노했다. 설령 자신이 부족한 남편이었다 해도 그것이 배신의 이유가 될 수 있는가? 불만이 있었다면 말했어야 하지 않나? 문제가 있었다면 함께 해결했어야 하지 않나? 왜 다른 사람에게로 향한 것인가? 성우는 그날 밤 잠들 수 없었다. 새벽까지 서재에 앉아 있었다. 창밖은 점점 밝아졌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하지만 성우에게 이 하루는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의미였다. 어제까지는 그저 텅 빈 하루였다면 오늘부터는 진실을 마주해야 하는 하루였다. 사흘이 지났다. 성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정미 역시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다. 아침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문화센터에 가고 저녁을 준비하는 일상. 하지만 성우는 알고 있었다. 정미가 휴대폰을 확인할 때마다 조금씩 긴장하는 것을, 자신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것을. 그 모든 것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증거였다. 나흘째 되는 날 아침 성우는 결심했다. 확인해야 한다고. 추측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고. 그는 정미가 문화센터에 간 사이 컴퓨터 앞에 앉았다. 검색창에 민간조사라는 단어를 입력했다. 수많은 결과가 나왔다. 성우는 그중 평이 좋아 보이는 한 곳을 선택했다. 전화를 거는 손이 떨렸다. 신호음이 3번 울린 후 누군가 받았다. 중년 남자의 목소리였다. 민간조사소입니다. 성우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다. 상담받고 싶은데요. 상대는 친절하게 대답했다. 어떤 건에 대한 상담이신가요? 성우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배우자 조사입니다. 이틀 후 성우는 작은 오피스텔 건물에 있는 조사소를 찾아갔다. 사무실은 생각보다 깔끔했다. 조사원은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다. 앉으세요라며 자리를 권했다. 성우는 소파에 앉아 지난 며칠간의 일을 설명했다. 메시지 내용, 아내의 태도 변화, 자신의 의심. 조사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흔한 케이스입니다라고 말했다. 그 말에 성우는 묘한 기분이 들었다. 자신의 고통이 흔한 케이스라니. 하지만 동시에 조금 안심도 됐다. 혼자만 겪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에. 얼마나 걸릴까요? 성우가 물었다. 조사원은 달력을 펼쳐보며 답했다. 보통 2주 정도면 충분합니다. 행동 패턴을 파악하고 만나는 사람을 확인하고 증거를 수집합니다.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비용은요? 선금 100만 원, 나머지는 결과 확인 후 정산입니다. 성우는 지갑을 꺼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성우는 느꼈다.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는 것을. 이제부터는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 설령 그 진실이 자신을 무너뜨릴지라도. 그날부터 2주 동안 성우는 평소와 다름없이 지냈다. 아침을 먹고 산책을 하고 뉴스를 보고 저녁을 먹었다. 정미 역시 평소와 같았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달랐다.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거실을 채우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정미가 외출 준비를 했다. 친구 만나고 올게요라고 말했다.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다녀와요. 정미가 나가고 10분 후 성우의 휴대폰이 울렸다. 조사원이었다. 지금 미행 중입니다. 아파트 단지를 나가서 역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성우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아내의 뒷모습이 보였다. 평소보다 조금 빠른 걸음이었다. 성우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2주가 지났다. 조사원에게서 연락이 왔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무실로 오시겠습니까? 성우는 다음 날 오전에 조사소를 찾았다. 조사원은 두꺼운 봉투를 건넸다. 확인해 보세요. 성우는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사진들과 보고서가 들어있었다. 첫 번째 사진. 카페 앞에서 만나는 정미와 한 남자. 두 번째 사진.
손을 잡고 걷는 두 사람. 세 번째 사진. 모텔로 들어가는 장면. 네 번째 사진. 2시간 후 나오는 모습. 성우의 손이 떨렸다. 사진은 계속됐다. 다른 날, 다른 장소 하지만 같은 사람. 보고서에는 상세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 만난 횟수, 장소, 시간. 그리고 남자의 신상 정보. 이름, 나이, 직업. 최도현 62세, 자영업. 성우는 그 이름을 읽었다. 도현. 메시지 발신자의 이름. 성우는 보고서를 더 읽었다. 피조사자와 대상자의 관계는 약 10년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주변 증언에 따르면 성우는 더 이상 읽을 수 없었다. 10년. 10년 동안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다. 매일 아침 출근하고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어 가족을 먹여 살리는 동안 아내는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다. 10년 동안. 조사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괜찮으세요?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전혀 괜찮지 않았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숨을 쉬기가 힘들었다. 눈앞이 흐려졌다. 물 한 잔 드릴까요? 조사원이 물었다. 성우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그는 사진들을 다시 봉투에 넣었다. 비용 정산하겠습니다. 조사원은 계산서를 내밀었다. 성우는 카드를 건넸다. 조사소를 나와 거리를 걸었다. 평범한 오후였다. 사람들은 웃으며 걸어가고 차들은 신호를 기다리고 카페는 손님들로 붐볐다.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였다. 하지만 성우의 세계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정민은 주방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오셨어요? 저녁 곧 될 거예요. 평소와 똑같은 목소리였다. 성우는 대답 대신 안방으로 들어갔다. 침대에 앉아 봉투를 내려다보았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저녁 식사 시간이었다. 성우와 정민은 마주 앉았다. 식탁 위에는 된장찌개와 반찬들이 놓여 있었다. 평소와 똑같은 저녁이었다. 하지만 성우에게 이 저녁은 전혀 다른 의미였다. 이것은 거짓 위에 세워진 평화였다. 성우는 국을 떠먹었다. 맛이 없었다. 아니, 맛을 느낄 수 없었다. 정민은 반찬을 권했다. 이거 드셔보세요. 오늘 새로 만든 거예요. 성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젓가락을 들었다. 하지만 삼킬 수가 없었다. 식사를 마치고 성우는 서재로 들어갔다. 책상 위에 봉투를 놓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따져 물어야 할까? 이혼을 해야 할까? 아니면 모른 척 살아야 할까? 성우는 깨달았다. 자신은 분노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배신당한 남자라면 당연히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져야 하는 게 아닌가. 하지만 성우는 그렇게 할 수 없었다. 화를 낼 에너지조차 없었다. 그 대신 성우는 자신의 인생 전체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38년 동안 무엇을 위해 살았나? 가족을 위해서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 가족은 진짜 가족이었나? 10년 동안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동안에도 자신은 성실하게 회사를 다녔다. 야근을 하고 주말에 출근하고 승진을 위해 애썼다. 그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었나? 성우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다. 저 별들은 언제나 저기 있었다. 하지만 성우는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었다. 일하느라 걱정하느라 피곤해서 그렇게 인생을 놓쳐버렸다. 다음 날 아침 성우는 결심했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고.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어떤 변화인지는 아직 몰랐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 집에서, 이 관계에서, 이 거짓된 평화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 월요일 아침 성우는 전화번호부를 뒤적였다. 가족법률상담센터라는 곳을 찾아 전화를 걸었다. 상담 예약은 이틀 후 수요일 오전으로 잡혔다. 전화를 끊고 나서 성우는 손바닥을 내려다보았다. 땀이 배어 있었다. 이것이 진짜 시작이었다. 정미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평소처럼 아침을 먹고 평소처럼 뉴스를 보고 평소처럼 하루를 보냈다. 하지만 성우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상담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이혼이라는 단어를 입 밖에 내는 순간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게 될 것 같았다. 수요일이 되었다. 성우는 정미에게 병원 가고 온다는 거짓말을 했다. 처음으로 아내에게 거짓말을 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죄책감은 들지 않았다. 10년 동안 거짓말을 들어온 사람이 하루 거짓말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법률 상담센터는 역 근처 오피스텔에 있었다. 대기실에는 성우처럼 침울한 표정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누구도 말을 걸지 않았다. 각자의 고통에 잠겨 있었다. 성우는 자신이 특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런 일은 흔하게 일어난다. 다만 자신이 그 사실을 몰랐을 뿐. 박성우님? 상담사가 이름을 불렀다. 성우는 일어나 상담실로 들어갔다. 50대 여성 변호사가 책상 너머에 앉아 있었다. 앉으세요. 따뜻하지만 전문적인 어조였다. 성우는 준비해온 봉투를 꺼냈다. 사진들과 보고서. 변호사는 하나하나 확인했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이런 자료를 수없이 봐왔을 것이다. 언제부터 의심하셨나요? 성우는 퇴직 후 받은 메시지부터 시작해서 조사소를 찾은 과정까지 설명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다. 결혼 기간은요? 35년입니다. 자녀는? 딸 하나 있습니다. 결혼해서 따로 삽니다. 재산은? 성우는 아파트와 예금, 퇴직금에 대해 설명했다. 이혼 의사가 확실하신가요? 변호사가 물었다. 성우는 잠시 망설였다. 확실한가? 정말 확실한가? 35년을 함께 산 사람과 헤어진다는 것이 확실하다고 말할 수 있나? 하지만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확실합니다. 변호사는 법적 절차를 설명했다. 재산 분할, 위자료, 소송 기간. 성우는 듣고 있었지만 실감이 나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일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다. 재산은 반반으로 나누는 게 원칙입니다. 위자료는 상대의 귀책 사유를 입증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성우가 말했다. 변호사는 고개를 들어 성우를 바라보았다. 그럼 협의 이혼을 원하시는 건가요? 네. 재산도 반반 나누겠습니다. 위자료도 청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조용히 끝내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성우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힘드실 텐데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미 충분히 지쳤습니다. 더 싸우고 싶지 않아요.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 성우는 이상하게 홀가분했다.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 자체가 안도감을 주었다. 오래 걸어온 터널의 끝이 보이는 것 같았다. 아직 빛은 작았지만 적어도 방향은 정해졌다. 집에 돌아오니 정미가 물었다. 병원에서 뭐래요? 성우는 대답했다. 괜찮대요. 노화 현상이래요. 정미는 다행이네요 라고 말하고 다시 텔레비전을 봤다. 성우는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저 사람은 정말 자신을 걱정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말일까? 저녁 식사 후 성우는 서재로 들어가 편지를 썼다. 정미에게 보낼 편지였다. 말로는 할 수 없을 것 같았다. 글로 써야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정미 씨에게. 우리 이제 헤어집시다. 이유는 묻지 마세요. 당신도 알고 있을 겁니다. 재산은 반반 나누겠습니다.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조용히 존중하며 끝냅시다. 35년 함께한 시간을 위해서라도. 편지를 다 쓰고 성우는 봉투에 넣었다. 하지만 바로 주지는 않았다. 타이밍이 필요했다. 그리고 용기도. 며칠이 지났다. 성우는 부동산 앱을 뒤적이며 오피스텔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작은 곳이면 됐다. 방 하나, 화장실 하나, 작은 주방. 혼자 살기에 충분한 공간. 몇 군데를 둘러본 후 역세권의 작은 오피스텔을 계약했다. 보증금 3천, 월세 50. 퇴직금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성우는 느꼈다. 정말로 떠나는구나. 35년 살던 집에서 35년 함께한 사람에게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이사 날짜는 한 달 후로 잡았다.
그 전에 정미에게 말해야 했다. 성우는 주말을 기다렸다. 토요일 아침 정미가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을 때 성우는 말했다. 할 말이 있어요. 정미는 성우를 바라보았다. 평소와 다른 목소리 톤을 느꼈는지 긴장한 표정이었다. 뭔데요? 성우는 준비한 편지를 꺼냈다. 이거 읽어보세요. 정미는 편지를 받아 뜯었다. 읽는 동안 표정이 점점 굳어갔다. 마지막 줄까지 읽고 나서 정미는 고개를 들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목소리가 떨렸다. 글 그대로예요. 이혼하고 싶습니다. 성우는 침착하게 말했다. 왜요? 갑자기 왜? 정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성우는 조용히 대답했다. 갑자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알고 있을 겁니다. 정미는 순간 말을 잃었다. 안다. 성우는 알고 있다. 그 사실을 깨달은 정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어떻게 알았냐고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이미 오래전에 끝났다는 거예요. 정미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성우는 흔들리지 않았다. 미안하다는 말은 필요 없어요. 그냥 조용히 정리합시다. 재산은 반반 싸우지 말고 존중하며 끝냅시다. 다시 생각해봐요. 내가 잘못했어요. 고칠게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정미가 애원했다. 하지만 성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미 늦었어요. 10년 동안 당신은 다른 사람과 함께했어요. 10년이에요, 정미 씨. 정미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성우는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다. 짐을 싸기 시작했다. 옷가지, 책, 개인 물품들. 많지 않았다. 38년 회사 생활, 35년 결혼 생활의 흔적이 이렇게 적다는 게 슬펐다. 며칠 후 성우는 딸 은주에게 전화했다. 아빠가 할 말이 있어서. 은주는 다음 날 부모님 집에 왔다. 거실에 앉은 은주에게 성우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아빠가 이혼하기로 했어. 은주는 놀란 표정으로 부모를 번갈아 봤다. 갑자기 왜요? 갑자기가 아니야.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는 끝나 있었어. 은주는 정미를 바라봤다. 정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싸우지는 마세요. 제발. 은주가 말했다. 싸우지 않을 거야. 조용히 정리할 거고 내 걱정은 하지 마. 성우가 대답했다. 은주는 한숨을 쉬었다. 아빠는 어디서 사실 건데요? 오피스텔 하나 구했어. 작지만 혼자 살기엔 충분해. 그날 저녁 은주는 아버지를 따로 불렀다. 아빠 괜찮으세요?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괜찮아. 정말요? 정말이야. 오히려 이제야 제대로 시작하는 것 같아. 은주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힘내세요, 아빠. 한 달이 빠르게 지나갔다. 이사날이 왔다. 성우는 큰 짐이 없어서 작은 용달차 하나로 충분했다. 짐을 싣는 동안 정미는 창가에 서서 지켜봤다. 말은 하지 않았다. 성우도 마지막 인사를 하지 않았다. 그냥 차에 올라탔다. 차가 출발하면서 성우는 뒤를 돌아봤다. 35년 살던 아파트가 점점 작아졌다. 그리고 사라졌다. 성우는 고개를 돌려 앞을 바라봤다. 새로운 길이 펼쳐지고 있었다. 첫날 밤 오피스텔은 너무 조용했다. 성우는 짐을 풀면서 문득 멈췄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텔레비전 소리도 설거지 소리도 누군가의 발소리도. 완벽한 침묵이었다. 성우는 그제야 깨달았다. 지난 35년 동안 혼자여 본 적이 없었다는 것을. 짐을 다 풀고 성우는 작은 식탁에 앉았다. 첫 식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편의점에서 산 컵라면 하나가 전부였다. 물을 끓이고 면을 넣고 3분을 기다렸다. 혼자 먹는 첫 끼였다. 맛은 없었다. 아니, 맛을 느낄 여유가 없었다. 저녁이 되자 오피스텔은 더욱 고요해졌다. 성우는 텔레비전을 켰다. 소리가 공간을 채웠다. 하지만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았다. 성우는 텔레비전을 끄고 창밖을 바라봤다.
맞은편 건물에 불이 켜져 있었다. 저 집들 안에는 가족이 있을 것이다. 함께 저녁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을 것이다. 밤이 깊어지자 침대에 누웠다. 침대는 너무 넓었다. 성우는 한쪽으로 몸을 웅크렸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게 자유인가? 이게 새로운 시작인가? 왜 이렇게 쓸쓸할까? 며칠이 지났다. 성우는 새로운 일과를 만들려 애썼다. 아침에 일어나 산책을 하고 편의점에서 식사를 해결하고 낮에는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어색했다. 혼자 밥을 먹는 것, 혼자 걷는 것,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 35년 동안 해본 적 없는 일들이었다. 일주일째 되는 날 성우는 슈퍼마켓에서 장을 봤다. 장바구니에 컵라면, 우유, 빵, 계란을 담았다. 계산대에서 줄을 서는데 앞사람이 장바구니를 보고 말했다. 혼자 사세요? 할머니였다.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럼 요리 못하시겠네요. 힘드시겠어요. 그 말이 묘하게 가슴에 와닿았다. 힘들다. 정말 힘들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성우는 괜찮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계산을 마쳤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커뮤니티 센터 앞을 지나갔다. 게시판에 여러 전단지가 붙어 있었다. 성우는 무심코 걸음을 멈췄다. 60세 이상 남성 요리교실 초보자 환영.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성우는 전단지를 바라봤다. 요리교실. 평생 부엌에 들어가 본 적 없는 사람이 요리를 배운다고. 하지만 성우는 전화번호를 휴대폰에 저장했다. 왜 그랬는지 자신도 몰랐다. 그냥 뭔가 해야 할 것 같았다. 컵라면만 먹고 살 수는 없으니까. 이틀 후 화요일 아침 성우는 고민 끝에 커뮤니티 센터로 향했다. 요리교실은 2층에 있었다. 문을 열자 6명의 남자들이 앞치마를 두르고 서 있었다. 모두 성우와 비슷한 나이대였다. 강사는 40대 여성이었다. 새로 오신 분이네요. 환영합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박성호입니다. 네, 성호 씨. 저기 빈자리에 서세요. 앞치마는 저기 있어요. 성우는 앞치마를 두르고 자리에 섰다. 옆 사람이 말을 걸었다. 첫 시간이세요? 네. 저도 한 달 전에 시작했어요. 걱정 마세요. 다들 초보예요. 그 말에 조금 안심이 됐다. 강사가 오늘의 메뉴를 설명했다. 김치찌개였다. 김치찌개는 가장 기본적인 한식입니다. 이것만 제대로 해도 혼자 사는데 큰 도움이 돼요.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김치찌개. 정미가 자주 끓여주던 음식이었다. 재료 손질부터 시작했다. 김치 썰기, 돼지고기 자르기, 두부 깍둑 썰기. 성우는 칼을 잡는 것조차 어색했다. 옆 사람이 도와줬다. 이렇게 잡으세요. 검지를 이렇게 올리고. 성우는 따라했다. 서툴렀지만 조금씩 잘라냈다. 냄비에 기름을 두르고 김치를 볶았다. 지글지글 소리가 났다. 강사가 말했다. 김치를 먼저 볶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맛이 깊어져요. 성우는 주걱으로 김치를 뒤적였다. 신기했다. 이렇게 간단한 과정이었구나. 물을 붓고 돼지고기를 넣었다. 끓기 시작했다. 붉은 국물이 보글보글 끓었다. 두부를 넣고 양념을 했다. 간장, 고춧가루, 다진 마늘. 마지막으로 대파를 썰어 넣었다. 자, 이제 맛을 보세요. 강사가 말했다. 성우는 국물을 떠서 식힌 후 맛봤다. 이거 먹을 만한데요? 자신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다. 내가 만든 김치찌개. 처음으로 스스로 만든 음식. 수업이 끝나고 다 같이 만든 음식을 나눠 먹었다. 옆 사람이 물었다. 혼자 사세요? 네. 최근에 혼자 살게 됐어요. 저도요. 3년 됐어요. 처음엔 힘들었는데 요리 배우면서 좀 나아졌어요.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럴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시간이 약이에요. 그 사람은 웃으며 김치찌개를 떠먹었다. 성우도 자신이 만든 찌개를 떠먹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나쁘지 않았다.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데 몇 사람이 소주 한 잔 어때요? 라고 물었다. 성우는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근처 포장마차에 자리를 잡았다. 소주잔이 돌았다. 누군가 물었다. 성호 씨는 어떻게 요리 교실에 오게 됐어요? 성호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다. 이혼했어요. 혼자 살게 돼서 요리를 배워야겠다 싶었어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누구도 이상하게 보지 않았다. 저도 비슷해요. 저는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저는 딸이 독립하면서 혼자 됐어요. 성우는 깨달았다. 혼자가 아니구나.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많구나. 모두가 각자의 이유로 혼자가 됐고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소주잔을 비우면서 누군가 말했다. 혼자 사는 거 처음엔 지옥 같아요. 하지만 적응되면 괜찮아요.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자유로워요. 다른 사람이 거들었다. 맞아요. 눈치 안 보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것도 인생이에요. 성우는 웃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성우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었다. 오피스텔에 도착해 문을 열었다. 여전히 조용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고요가 조금 덜 무섭게 느껴졌다. 성우는 냉장고를 열었다. 김치찌개 남은 것을 담아온 통이 있었다. 전자레인지에 돌려 따뜻하게 데웠다. 밥을 짓고 김치찌개를 그릇에 담았다. 혼자 먹는 저녁이었지만 컵라면보다는 훨씬 나았다. 첫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었다. 괜찮네. 성우는 혼잣말을 했다. 그리고 계속 먹었다. 혼자 먹는 밥이었지만 나쁘지 않았다. 처음으로 내가 해냈다는 감각을 느꼈다. 작은 성취였지만 분명한 성취였다. 그날 밤 성우는 조금 더 편하게 잠들었다. 여전히 침대는 넓었지만 조금 덜 외로웠다. 창밖에서는 도시의 소음이 들렸다. 차 지나가는 소리, 누군가 웃는 소리, 개 짖는 소리. 성우는 그 소리들을 들으며 눈을 감았다. 혼자지만 완전히 혼자는 아니구나.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고 자신도 그 일부구나. 두 번째 요리 교실 날이 왔다. 성우는 처음보다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커뮤니티 센터에 들어섰다. 지난주에 만났던 사람들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다. 성호 씨 또 왔네요. 김치찌개 집에서 다시 해봤어요? 성우는 웃으며 대답했다. 네, 해봤어요.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오늘의 메뉴는 된장찌개와 계란말이였다. 강사는 칠판에 레시피를 적으며 설명했다. 오늘은 두 가지를 동시에 만들 거예요. 실제로 식사 준비할 때는 여러 요리를 함께 해야 하니까요. 성우는 긴장했다. 한 가지도 어려운데 두 가지를 동시에? 하지만 강사의 설명은 차근차근했다. 먼저 된장찌개부터 끓여요. 찌개는 시간이 걸리니까 먼저 시작하고 끓는 동안 계란말이를 만드는 거예요. 논리적이었다. 성우는 이해했다. 순서와 시간 배분. 마치 업무 계획을 짜는 것과 비슷했다. 감자를 깎고 호박을 썰고 두부를 자르는 동안 성우의 손놀림이 지난주보다 조금 나아졌다. 여전히 서툴렀지만 칼을 쥐는 게 덜 어색했다. 옆 사람이 말했다. 벌써 늘었네요. 성우는 쑥스럽게 웃었다. 아직 멀었어요. 된장을 풀고 멸치 육수를 붓는 순간 구수한 냄새가 주방을 채웠다. 성우는 그 냄새를 맡으며 묘한 기분이 들었다. 이 냄새, 익숙한 냄새. 정미가 매일 아침 끓여주던 된장찌개 냄새였다. 그때는 당연하게 여겼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것도 누군가의 노동이었다. 찌개가 끓는 동안 계란말이를 만들었다. 계란을 풀고 소금을 넣고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는 과정. 강사가 시범을 보였다. 계란물을 조금씩 부어서 말아요. 한 번에 다 부으면 안 돼요. 성우는 조심스럽게 따라했다. 첫 번째 시도는 실패였다. 계란이 엉망으로 찢어졌다. 괜찮아요. 다들 처음엔 그래요. 강사가 웃으며 말했다. 두 번째 시도. 이번에는 조금 나았다. 완벽한 계란말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모양은 갖췄다. 성우는 프라이팬을 들어 접시에 옮겼다. 됐다. 옆 사람이 박수를 쳤다.
된장찌개도 완성됐다. 보글보글 끓는 찌개에 파를 썰어 넣었다. 성우는 국자로 국물을 떠서 맛봤다. 오, 이거 진짜 맛있는데요? 스스로 놀랐다. 내가 만든 음식이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나? 수업이 끝나고 다 같이 시식 시간을 가졌다. 각자 만든 음식을 나눠 먹었다. 누군가의 된장찌개는 너무 짰고 누군가의 계란말이는 탔지만 모두가 웃으며 먹었다. 다음 주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맛에 요리 교실 다니는 거죠. 성우는 자신의 된장찌개를 떠먹으며 생각했다. 이게 행복인가? 이렇게 작은 것에서 기쁨을 느끼는 게 행복인가? 38년 동안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마치고 성과를 냈을 때보다 지금 이 순간이 더 뿌듯했다. 수업 후 포장마차에 다시 모였다. 이번엔 성우가 먼저 제안했다. 제가 한턱 낼게요. 사람들이 손사래를 쳤다. 아니에요, 각자 내요. 하지만 성우는 고집했다. 아니에요. 지난주에 많이 배웠어요. 감사한 마음에. 소주잔이 돌고 이야기가 오갔다. 누군가 물었다. 성우 씨는 퇴직하고 얼마나 됐어요? 석 달 좀 넘었어요. 뭐 하셨어요? 기술직이었어요. 38년 다녔죠. 와, 오래 다녔네요. 그럼 연금 잘 나오겠어요.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럭저럭요. 혼자 살기엔 충분해요. 다른 사람이 말했다. 혼자 사는 게 의외로 돈이 안 들어요. 과하게 쓸 일이 없으니까. 맞아요. 저도 처음엔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대화가 자연스럽게 노후 이야기로 흘렀다. 요즘 나이 들면 뭐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일도 없고 할 일도 없고. 그래서 이런 데 나오는 거죠. 안 나오면 하루 종일 집에만 있게 되니까. 성우는 공감했다. 퇴직 직후 몇 주 동안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날들. 그때가 가장 힘들었다. 하지만 지금은 적어도 화요일마다 나올 곳이 있고 배울 것이 있고 만날 사람들이 있었다. 한 사람이 말했다. 다음 주부터 등산 모임도 있던데요. 우리 같이 나갈래요? 다른 사람이 답했다. 등산요? 무릎이 안 좋아서. 천천히 가는 코스래요. 부담 없이. 성우는 듣고 있다가 끼어들었다. 저도 갈게요. 포장마차를 나와 집으로 걸어가는 길 성우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보였다. 서울 하늘에서 별이 보이는 날은 드물었다. 성우는 멈춰서서 한참 별을 바라봤다. 언제 마지막으로 별을 봤더라. 기억나지 않았다. 오피스텔에 도착해 불을 켰다. 여전히 작은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조금 익숙했다. 성우는 냉장고를 열었다. 오늘 수업에서 만든 음식을 담아온 통이 있었다. 그걸 데워 늦은 저녁으로 먹었다. 혼자 먹는 밥이었지만 외롭지 않았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면서 성우는 웃었다. 설거지. 평생 한 번도 안 해봤던 일. 정미가 늘 했던 일. 이제는 내가 하는 일. 그릇을 닦고 물기를 닦고 선반에 올려놓는 과정이 생각보다 복잡했다. 하지만 할만했다. 창밖을 보니 맞은편 아파트에 불이 하나둘 꺼지고 있었다. 사람들이 잠들고 있었다. 성우도 침대에 누웠다. 오늘 하루를 떠올렸다. 요리교실, 사람들과의 대화, 소주 한 잔, 별. 특별할 것 없는 하루였지만 나쁘지 않았다. 성우는 생각했다. 어쩌면 인생은 이런 것일지도 모른다. 거창한 성취가 아니라 작은 일상들의 연속. 김치찌개 하나 제대로 끓이는 것, 계란말이 하나 예쁘게 마는 것, 누군가와 소주 한 잔 나누는 것. 그런 작은 것들이 쌓여서 삶이 되는 것. 다음 날 아침 성우는 직접 아침을 만들었다. 계란 후라이와 토스트. 간단했지만 직접 만든 음식이었다. 커피도 내려 마셨다. 인스턴트 커피가 아니라 원두 커피. 요리 교실에서 만난 사람이 추천해 준 것이었다. 아침을 먹으며 성우는 계획을 세웠다. 오늘은 마트에 가서 장을 볼 것. 컵라면 말고 제대로 된 재료를 살 것. 그리고 집에서 요리를 해볼 것. 김치찌개든 된장찌개든. 혼자서도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할 것. 마트는 평일 오전이라 한산했다. 성우는 카트를 밀며 천천히 둘러봤다. 채소 코너, 고기 코너, 생선 코너.
평생 와봤지만 제대로 본 적은 없는 곳이었다. 언제나 정미가 장을 봤다. 성우는 그저 카트를 밀거나 짐을 나르는 역할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성우는 직접 골랐다. 애호박, 감자, 양파, 대파, 두부 한 모, 돼지고기 300g, 계란 한 판.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담았다. 장바구니가 채워지는 게 뿌듯했다. 계산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재료를 냉장고에 넣으며 성우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이제 제대로 된 냉장고 같았다. 컵라면과 우유만 덩그러니 있던 냉장고가 아니라 요리를 할 수 있는 냉장고. 점심은 김치찌개를 끓였다. 요리 교실에서 배운 대로. 김치를 썰고 돼지고기를 자르고 냄비에 볶았다. 물을 붓고 끓였다. 두부를 넣고 양념을 했다. 과정은 기억하고 있었다. 강사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김치는 충분히 볶아야 해요. 그래야 맛이 깊어져요. 20분 후 김치찌개가 완성됐다. 밥을 짓고 김치를 꺼내고 식탁에 앉았다. 혼자 차린 첫 제대로 된 식사였다. 성우는 국을 떠서 맛봤다. 됐다. 혼잣말이 나왔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먹을만했다. 아니, 맛있었다. 밥을 먹으며 성우는 창밖을 봤다. 햇살이 들어왔다. 따뜻했다. 혼자 먹는 밥이었지만 행복했다. 이상했다. 왜 지금 행복할까? 아내와 헤어지고 혼자 살고 작은 오피스텔에서 김치찌개 하나 끓여 먹는데 왜 행복할까? 성우는 깨달았다. 어쩌면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상태인지도 모른다.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느끼느냐. 큰 집, 많은 돈, 안정적인 관계. 그런 것들이 있었을 때는 행복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작은 공간에서 스스로 요리하고 스스로 먹으면서 행복을 느낀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다. 그릇을 닦으며 성우는 노래를 흥얼거렸다. 언제 마지막으로 노래를 불렀더라. 기억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자연스럽게 노래가 나왔다. 오후에는 책을 읽었다. 서재에서 가져온 책 중 하나. 언젠가 읽겠다고 사뒀던 소설이었다. 성우는 소파에 앉아 책장을 넘겼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다. 급할 것도 서두를 것도 없었다. 그저 페이지를 넘기고 문장을 읽고 생각에 잠기면 됐다. 저녁 무렵 은주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빠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 밥은 잘 드세요? 응. 오늘 김치찌개 끓여 먹었어. 네. 아빠가 요리를요? 은주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다. 성우는 웃었다. 요리 교실 다니고 있어. 생각보다 재미있더라. 와, 대단하시네요. 엄마는 요즘 어때요? 은주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모르겠어. 연락 안 해. 아빠는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걱정하지 마. 주말에 놀러 갈게요. 그래 와. 김치찌개 끓여줄게. 전화를 끊고 성우는 웃었다. 딸에게 김치찌개를 끓여준다.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다. 평생 아내가 해주던 음식을 이제는 내가 딸에게 해줄 수 있다니. 밤이 됐다. 성우는 침대에 누워 하루를 정리했다. 요리를 했고 책을 읽었고 딸과 통화했다. 평범한 하루였지만 충만한 하루였다. 성우는 눈을 감았다. 내일도 이런 하루가 올 것이다. 그리고 모레도. 그렇게 하루하루 쌓여 새로운 인생이 만들어질 것이다. 한 달이 지났다. 성우는 이제 요리 교실의 단골이 됐다. 매주 화요일이 기다려졌다. 새로운 요리를 배우고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소주 한 잔 나누는 시간. 그것이 일주일의 하이라이트였다. 목요일마다는 등산 모임에 나갔다. 가까운 산을 천천히 오르며 땀을 흘렸다. 정상에 올라 도시락을 먹고 차를 마시고 쉬었다 내려왔다. 몸이 건강해지는 게 느껴졌다. 숨이 덜 찼고 다리에 힘이 생겼고 잠도 깊게 잤다. 일상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 간단히 운동하고 아침을 만들어 먹고 오전에는 산책이나 독서, 오후에는 요리나 집안일, 저녁에는 텔레비전을 보거나 다시 책을 읽었다. 단순했지만 나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목요일 저녁 초인종이 울렸다. 성우는 이상했다.
이 집에 찾아올 사람이 없었다. 은주는 주말에 온다고 했고 요리 교실 사람들은 미리 연락을 했다. 인터폰 화면을 봤다. 정미였다. 성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왜 왔을까? 무슨 일이 있나? 한참을 망설이다 문을 열었다. 정미가 서 있었다. 야위어 보였다. 들어와도 돼요? 성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비켜섰다. 정미는 작은 오피스텔을 둘러봤다. 깔끔하게 정리된 거실, 주방에 설거지된 그릇들, 책상 위에 책들. 혼자 잘 지내고 있네요. 정미가 말했다. 성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소파를 권했다. 앉아요. 한참 침묵이 흘렀다. 정미가 먼저 입을 열었다. 돌아와요. 성우는 정미를 바라봤다. 뭐라고요? 돌아와요. 나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시작해요. 정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혼자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외로워요. 당신 없으니까 집이 집 같지가 않아요. 성우는 조용히 들었다. 정미는 계속 말했다. 도현이랑도 끝났어요. 완전히 정리했어요. 이제 당신밖에 없어요. 성우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정미는 울었다.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다. 35년을 함께 산 사람이 우는 모습을 보는 건 괴로웠다. 성우도 흔들렸다. 다시 돌아가야 하나?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하지만 성우는 깨달았다. 정미가 찾는 건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혼자 사는 게 힘들어서 외로워서 불안해서 찾아온 것이지 자신을 사랑해서 찾아온 게 아니라는 것을. 정미는 성우가 필요한 게 아니라 누군가가 필요한 것이었다. 안 돼요. 성우가 말했다. 정미는 고개를 들었다. 왜요? 내가 잘못한 거 알아요. 사과할게요. 평생 사과하며 살게요. 성우는 고개를 저었다.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뭔데요? 정미가 물었다. 성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혼자 사는 게 힘들어서 오신 거예요. 당신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외로워서 나를 부르는 거라는 걸 알아요. 정미는 말문이 막혔다. 성우는 계속 말했다. 10년이에요, 정미 씨. 10년 동안 당신은 다른 사람과 함께 했어요. 그 시간 동안 나는 매일 회사 다니고 돈 벌어오고 가족을 위한다고 믿으며 살았어요.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정미가 흐느꼈다. 성우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미안하다는 말은 필요 없어요. 이미 지난 일이에요. 중요한 건 우리가 이미 오래전에 끝났다는 거예요. 다시 시작할 수는 없어요? 정미가 애원했다. 성우는 고개를 저었다. 없어요. 나는 이제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요리도 배우고 등산도 하고 책도 읽어요. 혼자지만 괜찮아요. 아니, 혼자여서 괜찮아요. 정미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성우는 일어나 물 한 잔을 가져다 줬다. 천천히 마시고 가요. 정미는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받았다. 한참을 울다가 진정했다. 정말 기회가 없나요? 성우는 조용히 대답했다. 없어요. 우리는 끝났어요. 이혼 서류도 곧 나올 거예요. 그냥 각자의 길을 가요. 그게 서로를 위한 거예요. 정미는 고개를 떨구었다. 한참을 앉아 있다가 일어났다. 그럼 잘 살아요. 당신도요. 성우가 답했다. 정미는 문을 나섰다. 성우는 문을 닫고 소파에 주저앉았다. 가슴이 아팠다. 35년을 함께 산 사람과의 완전한 이별.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성우는 알고 있었다. 이것이 옳은 선택이라는 것을. 돌아간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신뢰는 한 번 깨지면 다시 쌓기 어렵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은 이제 다른 사람이 됐다는 것을. 그날 밤 성우는 잠들지 못했다. 정미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차갑게 거절한 자신이 잔인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동시에 성우는 확신했다. 흔들리지 않기로. 다시 그 삶으로 돌아가지 않기로. 새벽녘 성우는 일어나 책상 앞에 앉았다. 노트를 펼치고 펜을 들었다.
그리고 쓰기 시작했다. 일기였다. 오늘 있었던 일, 느낀 감정, 내린 결정. 글로 쓰니 정리가 됐다. 나는 오늘 마지막 문을 닫았다.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문. 그 문을 닫는 게 슬펐지만 동시에 홀가분했다. 이제 앞만 볼 수 있게 됐다. 뒤돌아볼 이유가 사라졌다. 글을 쓰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성우는 창밖을 봤다.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성우는 일어나 간단히 세수를 하고 운동복으로 갈아입었다. 새벽 산책을 나갈 것이었다. 아파트 단지를 걸으며 성우는 맑은 공기를 마셨다. 새들이 지저귀고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렸다. 세상은 여전히 아름다웠다. 성우는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다. 혼자일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었다. 1년이 흘렀다. 성우는 어느덧 요리 교실의 고참이 됐다. 이제는 새로 온 사람들에게 칼 쓰는 법을 알려주고 불 조절하는 법을 가르쳤다. 강사가 농담처럼 말했다. 성우 씨, 이제 보조 강사 해야겠어요.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다. 하지만 강사는 진심이었다. 정말이에요. 보수는 많지 않지만 다른 사람 가르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잖아요. 성우는 고민했다. 할 수 있을까? 평생 가르치는 일을 해본 적 없는데. 하지만 성우는 도전하기로 했다. 해보겠습니다. 강사는 환하게 웃었다. 좋아요. 다음 주부터 같이 해요. 그렇게 성우는 보조 강사가 됐다. 일주일에 한 번 화요일 오전 사람들에게 요리를 가르치는 사람이 됐다. 첫 수업은 떨렸다. 앞에 서서 시범을 보이는 게 어색했다. 하지만 수강생들은 따뜻했다. 잘 가르쳐 주세요. 성우 씨가 하면 우리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우는 1년 전 자신의 모습을 수강생들에게서 봤다. 서툴지만 배우고 싶어하는 눈빛. 수업이 끝나고 한 수강생이 다가왔다. 제가 1년 전에 성우 씨 수업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때 성우 씨가 계란말이 처음 성공했을 때 기억나요? 그 모습 보고 저도 용기 냈어요. 성우는 기억이 났다. 1년 전 그날 계란말이를 겨우 말아낸 날. 이제 선생님이 되셨네요. 수강생이 웃었다. 성우도 웃었다. 선생님까진 아니고 그냥 조금 먼저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대단해요. 1년 만에 이렇게 달라지시다니. 달라졌다. 정말 달라졌다. 1년 전 성우는 컵라면조차 제대로 못 끓이던 사람이었다. 이제는 10가지 넘는 요리를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됐다. 단순히 요리 실력만이 아니었다. 마음도 달라졌다. 주말에 은주가 남편과 함께 찾아왔다. 아빠, 뭐 해드릴까요? 은주가 물었다. 성우는 웃으며 답했다. 아니야. 내가 해줄게. 주방에 들어가 김치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치고 나물을 무쳤다. 은주는 감탄했다. 아빠, 진짜 잘하시네요. 식사를 하며 은주가 물었다. 요즘 어때요?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좋아. 성우가 답했다. 표정이 진짜 밝아지셨어요. 1년 전하고 완전 다르세요. 은주의 남편이 말했다. 장인어른 존경스러워요.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하시는 거 쉽지 않으실 텐데. 성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오히려 이 나이라서 가능했던 것 같아. 젊었을 때는 이런 용기가 없었을 거야. 엄마는 요즘 어때요? 은주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모르겠어. 연락 안 해. 아빠는 안 힘드세요? 아니. 이제 괜찮아. 처음엔 힘들었는데 지금은 이게 맞는 것 같아. 식사를 마치고 은주 부부가 돌아갔다. 설거지를 하며 성우는 만족스러웠다. 딸에게 밥을 해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안부를 나누는 것. 이것이 가족이구나.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 가족을 만드는구나. 다음 날 등산 모임에 나갔다. 산을 오르며 옆 사람과 이야기를 나눴다. 김영자였다. 60세, 이혼 후 혼자 사는 여성이었다. 요리 교실에서 처음 만났고 등산 모임에서 다시 만났다. 성호 씨는 혼자 사는 게 힘들지 않으세요? 영자가 물었다. 처음엔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오히려 혼자여서 좋은 것들도 많고요. 예를 들면요. 눈치 안 봐도 되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고. 영자가 웃었다. 맞아요. 저도 그래요. 처음엔 외로웠는데 이제는 이 자유가 좋아요. 두 사람은 계속 걸었다. 단풍이 물든 산길이 아름다웠다. 정상에 올라 도시락을 먹으며 영자가 물었다. 성호 씨는 앞으로 뭐 하고 싶으세요? 성호는 생각했다. 뭐 하고 싶을까? 글쎄요. 지금처럼 살고 싶어요. 요리도 하고 등산도 하고 책도 읽고 그리고 손주들 생기면 밥 해주고. 영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계획이네요. 거창하지 않아서 더 좋아요. 영자 씨는요? 성우가 물었다. 저요? 여행 가고 싶어요. 혼자서든 누구랑이든. 그동안 못 가본 곳 많잖아요. 좋네요. 어디 가고 싶으세요? 제주도요. 한 달 정도 살아보고 싶어요.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편했다. 부담 없이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좋았다. 영자도 비슷하게 느끼는 것 같았다. 성호 씨랑 이야기하면 편해요. 뭐랄까 억지로 맞추지 않아도 되는 느낌? 저도 그래요. 성호가 답했다. 어쩌면 우리가 비슷한 걸 겪어서 그런가 봐요. 각자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선 사람들이니까. 영자가 웃었다. 맞아요. 그래서 더 서로를 이해하는 것 같아요. 산을 내려오며 성호는 생각했다. 인연이란 게 이런 건가?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만나 서로를 위로하고 이해하고 함께 걷는 것. 거창한 사랑이나 열정이 아니라 편안함과 이해. 어쩌면 그것이 이 나이의 관계인지도 몰랐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 일기를 썼다. 1년 전부터 시작한 습관이었다. 매일 저녁 그날 있었던 일, 느낀 감정, 깨달은 것을 기록했다. 일기장을 펼치니 1년 전 오늘의 일기가 보였다. 나는 혼자다. 무섭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때의 감정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성호는 오늘의 일기를 썼다. 나는 혼자지만 외롭지 않다. 요리를 가르치고 산을 오르고 사람들과 이야기한다. 1년 전에 나에게 말해주고 싶다. 괜찮아질 거라고.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좋아질 거라고. 일기를 닫고 성호는 만족스럽게 웃었다. 1년. 1년 만에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인생은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시작되는 것이구나. 겨울이 왔다. 눈이 내리는 날 성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셨다. 이제 커피 내리는 것도 익숙해졌다. 원두를 갈고 물을 끓이고 천천히 내리는 과정. 그 시간이 좋았다.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아침. 휴대폰이 울렸다. 영자였다. 성호 씨, 오늘 등산 취소래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그렇군요. 아쉽네요. 대신 카페에서 차 한잔 할래요? 성호는 잠시 망설이다 답했다. 좋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1시간 후 역 근처 카페에서 만났다. 창가 자리에 앉아 따뜻한 차를 주문했다. 눈이 계속 내렸다. 거리는 하얗게 변해가고 있었다. 예쁘다. 영자가 말했다. 정말이요. 성호도 동의했다. 성호 씨는 겨울 좋아하세요? 영자가 물었다.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동안 계절을 느낄 여유가 없었거든요. 이제는요? 이제는 느껴요. 봄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덥고 가을에는 선선하고 겨울에는 춥다는 걸. 영자가 웃었다. 그게 당연한 건데 그걸 새삼 느낀다는 게 신기하죠? 맞아요.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았던 삶이었나 봐요. 성우가 답했다.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다. 한참 후 영자가 말했다. 성우 씨는 혼자여도 괜찮아 보여요. 성우는 영자를 바라봤다. 아니요. 이제 혼자가 아니라 혼자일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무슨 차이예요? 혼자는 외로운 거고 혼자일 수 있는 건 자유로운 거예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표현이네요. 저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이미 그렇게 되신 것 같은데요. 성우가 말했다. 그런가요? 네. 영자 씨도 충분히 자유로워 보여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과거로 흘렀다. 영자가 말했다. 저는 20년을 결혼 생활로 살았어요. 그런데 행복하지 않았어요. 매일 참고 맞추고 포기하며 살았죠. 왜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결혼이 그런 거라고 생각했죠. 성우는 공감했다. 저도 비슷했어요. 35년을 가족을 위해 산다고 믿었는데 알고 보니 그냥 습관이었어요. 이혼하고 나서 어땠어요? 처음엔 무너졌죠. 내 인생이 뭐였나 싶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감사해요. 감사해요? 영자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네. 그 일이 없었으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테니까요. 평생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뭘 좋아하는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영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맞아요. 저도 그래요. 눈은 계속 내렸다. 카페는 따뜻했다. 두 사람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했다. 과거, 현재, 미래. 아픔, 성장, 희망. 모든 것을 나눴다. 서로를 이해했고 공감했고 위로했다. 해가 지기 시작했다. 벌써 이 시간이네요. 영자가 시계를 봤다. 시간 빠르네요. 성우도 놀랐다. 함께 저녁 먹을래요? 영자가 제안했다. 성우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좋아요. 근처 작은 식당에 들어갔다. 조용한 한식당이었다. 두 사람은 정갈한 백반을 주문했다. 식사를 하며 계속 이야기했다. 이제는 무거운 이야기가 아니라 가벼운 이야기들. 최근에 본 영화, 읽은 책, 재미있었던 일들. 식사를 마치고 나오니 눈이 그쳤다. 거리는 새하얀 눈으로 덮여 있었다. 걸어갈래요? 영자가 물었다. 네, 걸어가요. 두 사람은 천천히 걸었다. 발자국이 눈 위에 찍혔다. 은행나무 아래에서 멈췄다. 앙상한 가지에 눈이 쌓여 있었다. 예쁘다. 영자가 말했다. 정말이요. 성우도 동의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나무를 바라봤다. 성우 씨. 영자가 조용히 불렀다. 네. 오늘 즐거웠어요. 저도요. 이렇게 편하게 시간 보낼 수 있어서 좋았어요. 성우는 영자를 바라봤다. 영자도 성우를 바라봤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무언가가 흘렀다. 사랑이라고 부르기엔 조용했고 우정이라고 부르기엔 특별했다. 앞으로도 이렇게 만날 수 있을까요? 영자가 물었다. 물론이죠. 성우가 답했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영자가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성우 씨. 제가 더 고마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성우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설레는 것도 아니고 두근거리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따뜻했다. 마음이 따뜻했다. 누군가와 마음이 통한다는 것, 편안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집에 도착해 일기를 썼다. 오늘 영자 씨와 긴 시간을 보냈다. 이야기하고 차 마시고 밥 먹고 걸었다. 특별한 일은 없었지만 행복했다. 이 나이의 인연은 이런 것인가 보다. 거창하지 않지만 편안하고 따뜻하고 자연스러운 것. 다음 날부터 영자와 자주 만났다. 일주일에 한두 번 카페에서 차를 마시거나 산책을 했다. 부담스럽지 않았다. 억지로 만나는 것도 아니고 의무적으로 연락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만나고 싶을 때 만났다. 어느 날 영자가 물었다. 우리 관계가 뭘까요? 성우는 생각했다. 연인? 친구? 동료? 잘 모르겠어요. 꼭 정의해야 할까요? 아니요. 그냥 궁금해서요. 영자가 웃었다. 저는 이대로가 좋아요. 이름 붙이지 않아도. 성우도 웃었다. 저도요. 이대로가 편해요. 두 사람은 손을 잡았다. 연인처럼 뜨겁지도 친구처럼 무겁지도 않은 온도. 딱 맞는 온도였다. 봄이 왔다. 벚꽃이 피고 날이 따뜻해졌다. 성우는 퇴직한 지 2년이 됐다. 65세가 됐다. 하지만 나이가 무색할 만큼 활기찼다. 요리교실 보조 강사로 일하고 등산 모임에 나가고 영자와 시간을 보냈다. 은주가 기쁜 소식을 가져왔다. 아빠 임신했어요.
성우는 깜짝 놀라 딸을 끌어안았다. 정말 축하해. 할아버지 되시는 거예요. 성우는 웃었다. 할아버지, 새로운 역할이었다. 태어나면 밥 많이 해줄게. 성우가 말했다. 아빠가 요리 이렇게 잘하실 줄 몰랐어요. 애 낳으면 이유식도 부탁드려야겠어요. 은주가 웃었다. 그래, 맡겨. 할아버지가 직접 만들어줄게. 여름이 됐다. 손주가 태어났다. 작은 남자아이였다. 성우는 처음 안아보는 순간 눈물이 났다. 이렇게 작은 생명. 이렇게 소중한 존재. 잘 키울게. 성우는 손주에게 속삭였다. 일주일에 두세 번 은주 집에 가서 손주를 돌봤다. 이유식을 만들고 기저귀를 갈고 재웠다. 평생 해보지 못한 일들이었다. 은주를 키울 때는 정미가 다 했다. 성우는 그저 일만 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직접 손주를 돌봤다. 아빠 진짜 많이 변하셨어요. 은주가 말했다. 그래? 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어요. 아빠가 기저귀를 갈고 이유식을 만들고 애를 재우는 모습. 성우는 웃었다. 나도 몰랐어. 이렇게 할 수 있을 줄. 행복해 보여요. 은주가 말했다. 응. 행복해. 이 나이에 이런 행복이 있는 줄 몰랐어. 성우가 손주를 안으며 말했다. 손주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성우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것이 진짜 가족이구나. 형식이 아니라 관계. 혈연이 아니라 사랑. 가을이 왔다. 단풍이 물들었다. 성우는 영자와 함께 단풍 구경을 갔다. 산을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올해도 거의 끝나가네요. 영자가 말했다. 빠르죠? 성우가 답했다. 성우 씨, 올 한 해 어땠어요? 좋았어요. 손주도 생기고 영자 씨도 만나고. 저도 좋았어요. 성우 씨 덕분에. 두 사람은 걸음을 멈추고 단풍을 바라봤다. 붉게 물든 나뭇잎들이 바람에 흔들렸다. 우리 이대로 계속하면 되는 거죠? 영자가 물었다. 네. 이대로가 좋아요. 성우가 답했다. 억지로 뭔가 더 하지 않아도. 그래요. 이대로.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계속 걸었다. 저녁이 됐다. 집으로 돌아와 성우는 책상 앞에 앉았다. 노트를 펼쳤다. 2년 동안 써온 일기. 수백 페이지가 쌓였다. 성우는 첫 페이지를 펼쳤다. 퇴직했다. 텅 빈 기분이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때의 절망이 느껴졌다. 성우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오늘 쓸 일기. 펜을 들고 썼다. 나는 63세에 집을 잃었고 65세에 나를 얻었다. 잃은 것 안에 집, 익숙한 일상. 얻은 건 나 자신, 자유, 진짜 관계. 계산하면 이득이다. 나는 실패한 남편이 아니라 다시 태어난 사람이다. 글을 쓰고 나니 가슴이 벅찼다. 2년. 2년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 아니, 진짜 자신을 찾았다. 63년 동안 숨겨져 있던 진짜 박성우를 만났다. 성우는 창밖을 바라봤다. 작은 오피스텔이었지만 이곳이 진짜 집이었다. 넓은 아파트보다 이 작은 공간이 더 집 같았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진짜 자신이 있었으니까. 라디오를 켰다. 잔잔한 음악이 흘렀다. 성우는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다. 내일 요리 교실이 있고 모레 은주 집에 가고 주말엔 영자를 만날 것이다. 할 일이 있고 만날 사람이 있고 기다릴 내일이 있었다. 성우는 미소 지었다. 인생은 끝나는 게 아니라 순서가 바뀔 뿐이다. 먼저 책임을 다하고 나중에 자신을 찾는 사람도 있다. 성우가 그랬다. 38년 회사를 다니고 35년 결혼 생활을 하고 63세에 혼자가 됐다. 그리고 65세에 진짜 인생을 시작했다. 늦은 나이가 아니었다. 딱 맞는 타이밍이었다. 젊었을 때는 이렇게 살 수 없었을 것이다. 경험이 없고 여유가 없고 용기가 없었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게 갖춰졌다. 경험도 여유도 용기도. 밤이 깊어갔다. 성우는 침대에 누웠다. 편안했다.
내일이 기대됐다. 눈을 감으며 성우는 속삭였다. 고맙다. 이 삶에, 이 순간에 나 자신에게. 그렇게 하루가 끝났다. 그리고 새로운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다. 성우의 진짜 인생이 계속되고 있었다. 라디오처럼 잔잔한 목소리가 들린다. 정년 다음 날 모든 게 무너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무너진 게 아니라 재정렬된 것이었습니다. 불필요한 것들이 사라지고 진짜 중요한 것들이 남았습니다. 인생은 끝나는 게 아니라 순서가 바뀔 뿐입니다. 나이는 늦지 않습니다. 방향이 늦었을 뿐입니다.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진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작은 불빛이 보인다. 주방의 불빛. 성우가 요리를 하고 있다. 혼자지만 행복한 얼굴로.